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입사지원서 작성 방법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 찍습니다. 이미 다른 컨설턴트 분들도 많이 올리셨던데요. 저도 조금은 늦었지만 풀이 굉장히 상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바로 따라서 쓰실 수 있을 수준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영상 잘 보시고요. 그동안에 건강보험공단 지원서 작성하셨던 분들은 소재를 내가 지금까지 썼던 내용, 소재를 어떻게 돌려막아야 되는지도 상세히 설명하고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영상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자기소개서 작성 시간을 훨씬 단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거는 저희 블로그이고요.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영상 참고해서 보시고요. 블로그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사항, 경험, 경력 기술서, 문항별 상세 풀이 및 소재 예시 순서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시즌 자소서 첨삭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타기간 면접 일정이 겹쳐가지고 아래 합격 결과를 저희가 달성해 왔습니다. 그만큼 양질의 풀이를 제공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해놨으니까요.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저희 성과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번에 합격하시고 다음 시즌에 지인분들 소개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성과 잘 나왔다고 보여드리고 합격 후기도 갖다 놨습니다. 채용 공고 링크 가져다 놨으니까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빠르게 그냥 브리핑하고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서류 7배수이고요. 3월 5일 3시까지 접수입니다. 3시까지. 18시 아니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26일 합격자 발표 나는데 여러분 이때까지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고 NCS랑 법령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공부 가열차게 하고 계시고요. 필기시험이 2배수가 됐습니다. 그죠? 2배수. 서울소재학교에서 4월 4일에 치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하고 나서 약 한 달 뒤에 시험이니까요. 미친듯이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주인 4월 10일 금요일에 합격자 발표가 이뤄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은 아직은 미정이긴 합니다만 원래는 필기시험 보고 나오시면은 파악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면접방 홍보 영상도 올라갑니다. 합격자 발표 나는 대로 바로 신청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오시면은 컨설팅들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만약에 저희도 진행을 하면은 4월 4일에 유튜브에 홍보 영상 똑같이 올라가니까요. 그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8일부터 13일까지 공단 본부에서 또 면접을 하고요. 나머지 일정은 이렇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100번 듣는 거지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합니다. 그래서 작성 예시들 오늘 많이 갖다 놨고요. 교육사항, 학교교육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직업교육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보고 참고해서 작성 간단하게 금방 하실 수가 있고요. 경험, 경력 사항 자체는 여기 교육사항처럼 간결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기술서 작성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개조식과 서술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요즘엔 통상 서술식보다는 개조식으로 많이들 쓰시죠? 어떤 방식으로 써도 합격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역량만 잘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개조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대학교 학술회를 했고요. 수행 내용에 이렇게 직무기술서 보면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행정직 거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면요. 이런 식으로 세 분류의 병원행정, 병원안내, 보건교육 등등 경영기획, PR, 고객관리, 통계조사, 총무, 인사, 사무행정, 예산, 회계감사 이런 식으로 능력 단위들이 있습니다. 능력 단위. 내려가서도 보시면요. 이렇게 능력 단위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직무수행 내용과 지식, 기술도 능력 단위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육훈련을 담당했었다 그러면 인사 역량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고객응대를 많이 해보셨다면 고객응대 기술 같은 게 있다라고 고객관리 카테고리를 잡고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경영계획, PR, 사무행정, 예산 등등 본인의 능력에 해당하는 거를 앞에 써주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한 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할게요. 결과는 이 넘버링에 맞춰가지고 경영기획에서 이뤄낸 결과, PR에서 이뤄낸 결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유통 판매 이런 것도 PR, 고객관리, 통계조사 역량으로 넣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작성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수치화 해가지고 써주시면 좋겠고요. 수치화가 어렵다면 매우 만족 달성, 우수 이런 식으로 객관적 지표라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예시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건강보험공단 인턴 얘기인데 문서관리 능력과 조직의 능력을 길렀다. 이런 식으로 고객 소통하는 방법, 경청과 공감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 위에 능력 단위처럼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떤 능력을 길렀는지 서술식으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면접 특강 때 학생분들 입사 지원서 다 봤거든요. 보면은 개조식으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서술식인데도 합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답이다 이거는 없으니까 본인이 편하신 대로, 그리고 내 역량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 정도 지났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자기소개서 돌려막기 어떻게 하는지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문항별로. 그 다음에 문항별 분석과 소재 예시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기소개서 매년 그렇듯이 면접 문항으로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잘 써주시고요. 소재 걱정은 하지 말라. 맨날 얘기하죠, 제가. 현직, 병원, 보건공기업 인턴, 보건소 등 계약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동아리, 팀 프로젝트 경험으로도 합격 많이 합니다. 아래 문항 분석해드리는 것을 토대로 요구하는 내용에 맞게만 작성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직무기술서 능력 단위랑 관련 있는 경험들로 작성하는 거는 좋습니다. 풀이에 앞서서 매 시즌마다 지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간 문항과 비슷해서 소재 돌려막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유사한 애들끼리 좀 묶어봤고요. 물론 본인이 지난 자소서들을 어떻게 작성했냐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4년도 문항부터 이렇게 좀 연관관계를 써놓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는 지난 하반기랑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번 문항이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나 이해관계로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소통하고 조율했는지, 그때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뭔지, 네 역할과 결과는 뭔지, 역할은 위에다가 써야 되는 거고요. 결과는 마지막에 써야 되겠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난 하반기에는 협동이라는 상황은 똑같은데요. 이번 건은 좀 갈등의 여지가 있다면 저번에는 희생으로 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불편을 감수한 부분을 썼던 것인데요. 그때 당시 역할과 행동 결과 있었던 건 동일하니까요. 이 개인적인 불편을 걷어내고 어떤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정도 넣어주시면 쉽게 바꿔다가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팁도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일단은 공동의 목표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전에도 쓰셨죠. 협력이니까 공동의 목표가 잘 나와줘야 되겠고요. 결과는 당연히 해피엔딩, 팀워크 증진됐다, 공동의 목표 달성됐다, 이런 식의 얘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해피엔딩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지금 다른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게 해결이 됐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워크 증진 앤드 공동 목표 달성,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이해관계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짧은 문항에 이해관계를 설명하기도 어렵거든요. 500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의견 충돌로 갈등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조율 부분 있잖아요. 소통하고 조율했는지, 이 희생했던 부분을 조율한 거에다가 넣어서 써도 괜찮기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율이라는 게 각자 그 의견 차이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조율이라 하면 서로 양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개인적인 불편을 감수, 희생했다는 부분을 이 조율한 부분에다가 넣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소재에 따라 다릅니다만. 자, 그 다음 조율뿐만 아니라 소통 방식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공동의 목표 상기하기, 도움이 필요한 상세 이유 전달, 이런 것처럼 상대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소통을 했는지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이나 글을 통한 소통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2번 돌려막기 한번 해보죠.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변의 압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규정이나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한 결정을 내렸던 경험. 어떤 기준으로 이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 이미 얘기했잖아. 규정이나 원칙이라며. 근데 그게 어떤 규정이나 원칙인지 설명해줘야겠죠? 그 결과에 대해 본인이 느꼈던 점을 쓰라고 합니다. 아니, 느낀 점 쓰기가 참 번거로운데, 그죠? 결과 쓴 다음에 그 뒤에 느낀 점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하반기 문항을 가져다 쓰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에, 만약에 내가 뭐 규정이나 원칙을 지켜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소재 가져다가 쓰셔도 괜찮긴 한데요. 소재가 문제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막 등장해가지고 막 좋은 영향을 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막 이런 좀 대인관계적인 부분도 많이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 500자 안에 분량에. 걔네를 막 걷어내고 이렇게 하느니 그냥 이걸로 새로 쓰시는 게 빨라요. 이번 거 쓰는데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괜히 논리적 흐름 깨지 말고 그냥 새로 써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직업윤리 중에 준법 정신입니다. 굉장히 쉬워졌어요. 직업윤리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타인과 연결 지어야 했던 것에 비해서 쉬워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건 아까 그 말씀 드렸고, 그간 작성한 윤리의식, 규칙, 도덕성, 올바르다고 생각한 행동, 이 소재가 있으시면요. 그게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거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문항의 가장 큰 포인트는 직업윤리, 원칙 준수는 당연한 거고요. 공정한 결정이 뭐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직업윤리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준법 정신, 원칙 준수에 좀 집중된 문항이다. 요건 작성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정한 결정에 좀 집중해가지고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3번은 너무 간단한데요, 그죠? 기존의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불편 비효율이라고 느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험입니다. 문제가 뭐였고 어떻게 개선했냐라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 해결 능력의 문항입니다. 이전과 다른 접근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했던 경험, 그러한 접근을 시도한 이유와 당시의 결과, 이거 뭐 그대로 쓰셔도 거의 되죠. 근데 아마도 이제 그 미래에 집중을 해서 불편하거나 비효율을 강조를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5년 하반기에 그 내용을 안 쓰셨다면요. 불편, 비효율,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다. 그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써놨듯이 창의적 문제 해결 플러스 문제 예방 경험, 뭐 관행 개선 이런 거고요. 기존 방식의 문제점과 비효율 등으로 기존에 쓰셨다면 돌려막기 가능해요. 전형적인 문제 개선 문항이라 어렵지 않고요. 기존의 방식이 뭐였는지, 뭐가 왜 문제인지, 그래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결과는 당연히 해피엔딩, 그죠? 개선됐다, 효율성이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되겠죠? 문항에서 결과를 지난번에 물어본 것과 달리 이번에는 행동만 물어봤잖아요. 근데 당연히 안 물어봤어도 개선 결과 좋았다고 얘기를 해야죠. 결론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했고요. 4번 문항도 사실상 지난번과 돌려막기가 가능합니다. 직무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 지식, 기술, 경력, 여긴 지식, 기술, 경험이었죠. 어떻게 습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지난번에는 강약점을 강화, 보완한 경험에 대해서, 그죠? 객관적인 실적, 객관적인 지표, 완전히 똑같아요. 선생님, 지난번에는 약점 쓰지 않았나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 거 풀이 보고 쓰셨다면 약점을 보완해서 강점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미 우리 강점이라고. 결국에 지난번에 우리가 강점, 약점 두 개를 썼으면 이번에 그거 강점으로 두 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안 어렵죠? 네. 약점이 빠지고 강점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랑 타임이고요. 작년에 비해 약점이 빠졌다. 강점 그만큼 자랑할 수 있는데 사실상 결국 강화의 역량으로 만들었다고 썼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도 된다는 거죠. 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가 약점이었습니다라고 썼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냥 강점이라고 바로 써주셔야겠죠. 뭐 제가 밑에 팁은 구구절절 써놨는데 결국에 내 역량 두 가지 묻는 질문입니다. 한 개로는 좀 아쉬워서. 직무 수행 시 발휘할 수 있는 강점으로 써주셔야 되겠고요.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 등에 활용할 내용이니까 당연히 신중하게 골라야 됩니다. 나의 필살기로 두 개 골라보셔야 되겠고요. 경력이라는 스펙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경력 안에서 쌓은 기술, 지식을 어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라면 어떠한 경력,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기술, 어떠한 지식을 길렀다라고 어필할 겁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시겠지만요. 다만 내가 강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만 썼는데도 분량이 이미 꽉 찼어. 그러면은 한 개만 쓰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두 개 쓰라고 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3, 4번은 거의 똑같아요. 결국에는 같은 소재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제가 지금 막 분석한 것처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이전에 내 자소서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는 게 자소서 작성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 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요. 소재 예시 넉넉하게 넣어놨다 그랬죠? 작성 예시 풀 센텐스로는 올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쓴 내용이 주력 소재일 경우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요. 대신 가능한 소재들을 넉넉히 넣어놨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의 기본은요. 묻는 거에만 잘 대답해주면 되거든요. 건보 자소서 특은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쓰면 1000바이트가 뚝딱이에요. 한 550자 정도 되죠, 우리. 그죠? 면접도 동일한데 묻는 게 뭔지 파악해서 그에 대한 답을 작성하고 살을 붙이는 순서대로 써주시면 된다. 동문서답을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블라인드 기준 PDF에 나와 있으니까 잘 보고 지켜주시고요. 이런 건 기본입니다, 기본. 자, 1번 문항부터 문항의도 간단간단하게 보고요. 어차피 블로그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아까 읽어봤죠.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나 이해관계,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가 소통하고 조율한 방식, 그때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뭔지, 역할과 결과,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공동의 목표 나와야 되겠고요. 이 갈등 상황 나와줘야 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가 뭘 중요하게 고려해서 소통이나 조율한 방식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때 나의 역할이 드러나고 결과까지 얘기해줘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뭐가 짜증나요. 그래서 아래처럼 쓰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내가 팀원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한 과정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팀워크, 갈등 관리, 리더십, 의사소통까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내 역할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이 상황의 주인공이 돼서 주도적으로 상황을 컨트롤한 걸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평가 역량 이런 겁니다. 대인관계는 타인 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 주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 쓰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고요. 자, 템플릿입니다. 순서대로 문장 순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쫙 써놨으니까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세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할 당시 다른 의견 이해관계 해소를 위해 모모하게 소통 및 조율한 결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괄호는 여러분의 소재에 해당되는 거를 넣으라는 의미예요. 지금 물결도 마찬가지고. 두 갈씩은 맨 마지막에 쓰셔도 돼요. 첫 문장만 읽고도 뒷 내용이 예측되도록 짜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요것만 봐도 이 1번 문항의 핵심에 다 근접해 있잖아요. 맞죠? 물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두 갈씩에 넣진 못하지만요. 그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문장에 상황과 공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공동의 목표, 우리 팀, 부서, 조직의 목표를 간단하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어떤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어떤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었는지, 뭐 소재는 회사, 인턴, 아르바이트, 동아리, 팀 프로젝트 등 상관없이 질문에 가장 본인이 잘 얘기하실 수 있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잘 설정해야 나머지가 매끄럽게 써지실 거거든요. 아래 예시를 참고해서 본인 경험 떠올려보고 가장 작성하기 쉬운 걸로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은 작성하기가 어려워요. 550자가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으니까요. 비교적 좀 간단한 걸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산 배분 갈등이 있고요. 역할 분담 및 공정성, 실력이 좋은 팀원이 독단적으로 다 하려는 상황과 부족하더라도 균등하게 나눠서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업무 방식의 관행과 효율, 성과 지표 설정, 시간 자원 관리, 뭐 완성도를 타협하자, 아니야, 밤새면서 퀄리티를 높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민원 처리 기준, 피드백 수용 방식, 업무의 범위 설정, 공간 자원 활용, 뭐 예를 들어서 공용 공간을 두고 팀의 스케줄이 겹쳐서 이제 서로의 편의를 우선하는 상황,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소통과 조율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류의 소재들이 있겠습니다. 잘 고민해보고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내 역할 골라야 돼요. 이제 당시에 제 직책은 뭐뭐였고 뭐뭐로서 그에 따라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꼭 직접적으로 쓸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문장으로 써놨는데 문장 안에 일부 요인으로 뭐 저는 팀장으로서 이러이러하게 소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팀장이라고만 직책만 얘기하지 말고 역할까지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팀원이면은 팀원으로서 각각의 입장을 경청하고 요약해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언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냐는 거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과 조율법. 그때 중요하게 고려한 점. 이거는 뭐 한 세트죠. 그렇게 했더니 협력이 이루어졌다. 일단은 소통과 조율법을 정하시고요. 그에 맞게 그때 중요하게 고려한 점을 끼워 맞추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고 당시 이러한 점을 고려했다. 그 결과 뭐뭐한 변화가 있었고 뭐뭐하게 협력이 이루어졌다. 3단계로 쓰시면 간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 및 조율 방법은 다양하죠. 상위 목표를 상기하기, 조직의 성공이나 고객 만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상기시킨다. 객관적 데이터 제시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죠. 그 다음에 절충안 창출, 적극적 경청, 미러링, 그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 손익 분석 공유, 객관적 근거의 연장선이고요. 단계적 합의, 역할 교환 토론, 규정 및 매뉴얼 활용, 아이메시지 소통법, 소통에 좀 집중한 거고, 시간차를 두고 조율하는 거, 시범 운영 및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고려한 점도 형평성이나 법적 근거, 장기적 신뢰도 및 지속 가능성, 객관적 데이터와 증거를 기반하는 거, 이해관계자의 숨은 니즈 파악이라든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인지, 부작용 및 리스크가 있는지, 사회적 가치와 연결시킨다든가, 이렇게 옆에 내용까지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윈 내용이랑 위에 내가 설정한 소통 및 조율 방법이랑 중요하게 고려한 점을 매칭시켜가지고 끼워 맞추시면 된다. 논리적으로 이상 없게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뭐 원활한 협동, 팀워크 증진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공동의 목표 달성했다는 얘기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나의 조율, 소통이 의견, 이해관계 차이를 해소했다는 해피엔딩입니다.
그 얘기해 주시고요. 협동이 원활히 돼서 팀워크가 끈끈해졌다 이런 식으로 팀워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무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분량 부족하면 안 하셔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1번 문항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들어갑시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변의 압박이 아니라 규정이나 원칙을 기준으로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결과에 대해 느꼈던 점은 무엇인지 써달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뻔한 준법 정신을 요하는 문항입니다. 규정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결정을 묻고 있습니다. 공단이요, 매년 수조 원의 건강보험료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 형평성이 무너지고 신뢰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준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기준인지만 명확히 제시해주면 되고,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느낀 점도 당연히 규정, 원칙 친화적. 이게 규정이나 원칙이 중요하다. 뭐 신뢰를 형성하는 기본이다. 이런 뻔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CS 평가 역량은 당연히 직업 윤리이고요. 준법 정신. 근데 대인 관계 있잖아요. 만약에 대상자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만족도 사실 고려해야 되거든요. 원칙으로 무작정 이 사람을 뚝까 팰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건 제가 면접에서도 설명하는 얘기인데, 고객 응대 경험에서 원칙주의자가 되면요, 필연적으로 고객 불만족이 따라와요. 이걸 자랑처럼 막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차선책 제시 등 고객 불만족 최소화를 위한 추가적인 행동도 제시하는 게 안전하다.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1번. 첫 문장 2갈씩 써주는 거 동일하고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규정 원칙을 바탕으로 어떤 공정한 결정을 내렸는지, 뭐 느낀 점이나 이런 건 마지막에 쓰자고. 자, 2번째. 이거 그냥 좀 애매해서 한 방에 다 가져왔거든요. 상황을 제시해요. 어떤 윤리적 딜레마인지. 내 준법 정신이 빛나려면 이걸 지키기 어려운 상황임을 미리 세팅을 해놔야 돼요. 원칙이나 규정을 지키기 쉬운 상황이면 나의 준법성이 빛을 안 발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키기 어려운 상황임을 넌지시 살짝쿵 흘려주면서 상황 세팅을 하자고요. 어느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어떤 기준을 고려했는지 그 기준 명확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어떤 의사결정인지, 뭐 공정한 의사결정인데 그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요. 결과는 어땠는가? 뭐 사실 이걸 마냥 해피엔딩이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 고객 불만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조직의 신뢰를 확보했다, 이런 식의 결과가 적절하지 않을까. 느낀 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업 윤리를 중심으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소재 및 가능한 스토리 라인을 제가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규정은 뭐였는지, 그 규정의 내용, 어떤 의사결정을 했고, 결과와 느낀 점 순서대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 아시죠?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참고, 이렇게 쓰라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능력은 출중하지만 마감 기한을 넘겼거나 필수 서류가 누락된 지원자를 탈락시켜야 하는 상황. 공정한 결정이잖아요. 그죠? 규정은 뭐야? 선발 및 자격 검증 규정을 따랐다. 그 내용은 뭐예요? 서포터즈 팀원 모집 시 공고된 필수 자격 요점. 뭐 서류 중에서 이걸 제출해야 하는데 누락이 됐고 기간이 넘어갔다. 그래서 보완 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의사결정 뭐예요? 개인적인 안타까움보다 절차적 형평성을 우선해서 규정에 미달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탈착 아니고 탈락. 결과는 이 상황에 맞게끔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느낀 점은 뭐예요? 공정한 선발 과정의 핵심은 예외 없는 기준 적용이다. 조직의 대외적 신뢰를 구축하는 기본임을 배웠다. 남는 예산인데 대충 회식비로 쓰자는 팀원들의 압박에도 정해진 항목으로만 집행했다. 뭐 총무 맡으신 분들 이런 경험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집행 지침이고요. 느낀 점은 뭐예요? 조직의 청렴도를 결정짓는 척도다. 정직한 절차가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의사결정, 증빙이 있는 항목에만 사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런 거고요. 자, 3번. 특정 명단의 당첨 여부나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달라고 할 때 보안 서약을 근거로 거절하는 거가 또 있고요. 이런 것도 있죠. 바쁘니까 이번만 넘어가자는 압박에도 정해진 점검 절차를 모두 마쳤다. 뭐 보건소라든가 코로나 선별검사소 이런 소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안전 얘기도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 차이로 접수를 놓친 지원자, 뭐 이런 상황도 있고,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상황, 이런 것도 있고요. 작은 성의, 고생한다며 건네는 작은 성의, 청렴을 지켜야겠죠. 개인적인 일에 공용 물품을 가져다 쓰는 분위기, 이 정도 오차는 눈 감아도 된다는 압박이지만 규격의 미달함을 근거로 전량 재작업을 결정하는 상황,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절차를 건너뛰자는 압박, 정식 승인 절차를 밟아서 리스크를 예방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상황 가져다 놨으니까요. 참고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기존의 방식 절차가 불편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험, 어떤 점이 문제인지, 개선을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안 써있지만 결과까지 쓰자고 얘기를 했죠.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 자체고요. 간단하시죠. 한사능 땡큐 인크루트 굿바이. 한사능이 문제를 정말 쉽게 건보스럽지 않게 그런 수준의 난이도로 내고 있습니다. NCS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따르면요. 문제 인식, 문제 도출하고요. 원인 분석하고 해결한 실행, 피드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이고요. 일단은 왜 그대로 하고 있니?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기존의 관행에 의문을 던지는 비판적 사고력을 좀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추진력. 문제점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발벗고 나서서 그것을 개선하는 실행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단순히 나의 편의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민원인의 편익 등 이렇게 조직 및 공익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보고자 함입니다. 이게 뭐 간단하지만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이렇다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NCS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자원 관리도 있습니다. 시간, 예산, 인력 등의 낭비를 줄이자. 비효율이랑 불편이 있다는 거는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능력,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도출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 역량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울 거 없고요. 두 가지씩 씁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할 당시 무엇이 불편 비효율이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러이러하게 개선했습니다. 자, 불편사항, 비효율사항 얘기합니다. 무엇이 불편했거나 비효율적이었는지 설명해주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을 어필해주는 거예요. 이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불편했다, 비효율적이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조직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해요. 뭐 해봐야 여러분들 거의 뭐 신입이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비효율적이에요 라고 말한다고 잘 안 되죠. 그래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혹은 실제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도 논리 강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예측되는 문제 작성했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 비효율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어떤 문제가 예상되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면접 때도 꼬리 질문으로 왜 문제 터지기 전에 좋지 않았냐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상되는 문제로 접근을 많이 하시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상사님께 근거를 갖춰 건의했지만 조직의 프로세스를 쉽게 바꾸긴 어려우니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셔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위한 대안, 추진 근거, 나의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고요. 당연히 어떤 배경, 생각으로 추진했는지 그 근거를 간단하게라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을 위한 나의 구체적인 행동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주면 좋겠고요. 뭐 결과는 뻔하죠. 당연히 해당 문제 및 원인이 제거되고 업무 효율 개선, 뭐 불편 개선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소재 및 가능한 스토리 라인 해가지고 문서 디지털화한 거, 민원 대기 시간 최적화, 업무 매뉴얼 표준화, 중복 간소화, 오류 예방 체크리스트 도입, 공용 자원 예약 시스템, 피드백 루프 생성, 소통 창구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 다음에 복잡한 정보를 시각화한 거, 인포그래픽을 활용했다. 이거 하나 볼까? 공단 정책이나 지원사업 안내문이 빽빽한 텍스트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발생한 문제,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이해도가 낮아서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는 거야. 차이 아시겠죠? 불편사항은 뭐야? 텍스트로만 돼 있다. 그래서 발생한 문제, 문의 전화가 폭주. 개선 어떻게 하면 돼? 인포그래픽, 리플렛 및 카드뉴스 제작. 근거는 뭐예요? 시각적인 정보는 텍스트보다 인지 속도가 빠르고 기억에 오래 남아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게 근거가 되겠죠. 요 근거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 웬만하면 이거 써주세요. 논리 강화하기 좋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문의 건수 30% 감소, 정책 수혜자 수 전년 대비 15% 증가, 뭐 이런 게 좀 무리가 있다면, 너무 나대는 것 같으면은 수치나 이런 것들을 좀 뭉개가지고 가셔도 괜찮아요. 이런 건 우리가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매크로를 통해서 업무 자동화, 공간 재배치 이런 것도 있어요. 하다못해 동선 최적화한 거, 공용 프린터나 소모품 창고가 사무실 구석에 있어서 자주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무궁무진하니까요. 내가 뭐가 불편했고 비효율적인 게 뭐였는지, 진짜로 내가 한 게 없더라도 우리가 근무를 해봤으면 사실 상상 가능하잖아. 상상. 그래서 상상해가지고
스토리 라인 구성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4번입니다. 바빠서 빨리 찍으려고 그랬는데 또 30분 그냥 넘어가네요. 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꼼꼼하게 설명하느라 그렇습니다. 예. 자, 지원한 직무 분야랑 관련해가지고요. 전문 지식, 기술, 경력을 어떻게 습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객관적인 실적 얘기하라고 합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거의. 뭐가 다르냐면 저번에는 약점 어떻게 보완했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거 보완 다 했잖아. 그거 둘 다 강점으로 쓰시면 된다고. 기억나시죠? 네. 강점이고 그때 썼던 약점이고 지금 둘 다 그냥 강점 2개로 쓰시면 된다. 간단합니다. 네, 이건 좀 여담인데 전문 지식, 기술이랑 경력이 같은 단위에 놓일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튼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문항 의도 봅시다. 예, 직무 분석이고요. 직무에 대해 알아야겠죠. 직무 기술서 잘 봐야 되고 나에 대한 나의 강점이 뭔지 아는지 그거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즉 실천력까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예비 공단 땡땡직으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이 현재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등 본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인재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직무기술서 참고해서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25년 상반기 4번 문항에서요. 행동 중심의 자기계발을 요구했거든요. 다시 올라가서 잠깐 봐볼게요. 이거 아까 제가 문항별 분석해 놓은 건데요. 그 25상 보면은 전문성은 구체적으로 뭐고 이론적인 학습 외에 어떤 현장 경험을 했고 뭘 얻었니 하면서 현장 경험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4번 문항을 쓸 때도 현장 경험 중심으로 써주는 게 얘네가 강조하는 건보가 좋아하는 것에 근접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작년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만으로는 자격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자격증 많이 취득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 역량이 있다고 어필할 거면은 현장 경험 가지고 와라 라는 취지였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여전히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할 때 행동 중심의 경험, 경력 중심의 내용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점 강화 내용을 현장 경험 중심으로 작성해 주는 게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CS 능력 중심 채용은요, 지식, 기술, 태도를 중점으로 보는데 이 지식을 넘어서 기술의 영역을 추구하는 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무기술서의 기술 파트를 보면요, 여기 기술 이런 식으로 고객 관리를 봤을 때 고객 응대 기술, 고객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의 연령별, 성별, 방문 시간별 특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응대했다. 맞춤형 상품을 개발했다.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소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역량을 2개 골라가지고 어필해 주시면 되겠고요. 많잖아. 고객 관리에도 방금 말씀드린 거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뻔한 얘기지만 엑셀을 엄청 잘해. 그러면 이제 사무행정 역량 중에 업무 소프트웨어 및 사무기기 활용 기술 이런 것들 어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계나 이런 거 총무 경력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런 돈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재고 관리 능력 이런 것도 어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직무랑 좀 관련된 거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R도 마찬가지로 이건 어느 직렬에나 필요한 역량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 태도를 쓰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걸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조직 경험이 있으면은 이 지식 어필하는 것보다도 기술 어필하는 게 좀 더 수월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조직의 능력, 자기개발, 정보 능력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첫 문장에 2가지씩 씁니다. 저는 공단의 예비 땡땡직으로서 모모 활동을 통해 무슨 역량을 2개 쓸 거면 모모를 통해 모모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길러 왔습니다. 역량 1개를 집중적으로 쓰셔도 되고 요것만 2개를 이렇게 쓰셔도 된다. 자, 나의 강점과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어떻게 강화했는지 객관적 지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콜센터 예를 들면은 내 강점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활용해 민원 분류 자동화 엑셀을 구현했다. 이거는 사무행정 역량이겠죠.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 역량. 보다 알맞은 함수를 선정하기 위해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관련 직업교육 인터넷 강의를 수강해 최적의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엑셀 능력을 갖췄다. 활용을 해서 이렇게 수치화 시켜주고요. 전파해야 될 시스템이라고 극찬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최종 성과, 객관적인 성과, 실제로 뭐뭐 할 때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뭐뭐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등 객관적 성과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최우수 상담원,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7분에서 3분으로 줄었고 타 부서에도 전파해야 할 시스템이라고 극찬받았다. 예, 이런 것들이 객관적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직렬별 예시 갖다 놨습니다. 요거 한번 쭉 보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행정, 정보 처리 문서 작성, 민원 응대, 사업 이해도, 일정 관리, 의사소통, 복잡한 문서 처리 역량 이런 것들을 써봤고요. 네, 여러분 직무 기술서에 있는 내용으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쉽게 이해되시라고 이렇게 좀 가져와 봤고요. 건강직도 의학 용어 관련된 거, 용어 전달력 향상, 의료비 심사 역량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요양직, 대인관계 소통, 노인 장기 요양자도 이해도, 복지연구, 서비스 항목 지식 등 이런 것들이 또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는 없고요. 예시는 예시일 뿐이니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역량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즌 자기소개서 첨삭은 아쉽게도 없고요. 아래 합격 결과를 달성해온 만큼 저희 풀이 정말 잘 해놨잖아요. 오늘 영상에선 시간상 다루지 못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블로그 링크 고정 댓글란과 영상 정보란에 넣어놨으니까요. 들어가서 요 글 보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영상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